아무리 내가 매주 아꼈어도. 라운딩을 안 가고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가도 100만 원은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내 소득의 10% 이내가 돼야 이게 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화래죠. 한 달- 1,000만 원은 돼야 된다. 한 달 세후 1,000만 원은 받아야. 그렇죠. 지금 그러면은 골프를 지금 주말마다 치러 가시는 분 있다.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진짜 많든지 아니면 정신이 좀 나갔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를 낳지 않은 50대 딩크 부부입니다. 경기도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 인생 목표가 다 쓰고 죽자라 나중에 주택연금으로 생활비 받아서 편하게 살 생각이었어요. 근데 집값이 오르질 않고 오히려 자꾸 빠지는 느낌이라 불안합니다. 요즘 서울이랑 수도권 집값 오르는 걸 보면 저희 부부도 부동산에서 수익을 보긴 봐야 되는데 뒤처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하나둘 서울로 떠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병원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고요.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귀가 팔랑거립니다. 남편 퇴직까지 앞으로 5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집은 그때까지 인플레이션 해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상급지에 살면서 졸라매고 남편 퇴직하고 집을 팔면 지금 집보다 수익률이 더 클 것 같다는 욕심도 들고요. 저희 같은 딩크 부부는 상급지 점프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집은 그대로 두고 다른 방식으로 노후 자산을 굴리는 게 맞을까요? 네. 이분이 그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마 우리 그 많은 분들이 아마 느낌이 딱 올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고민들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선택지 두 개를 본인께서 딱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뭐 상급지로 좀 무리하더라도 대출을 또 땡겨가지고 옮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집은 그대로 두고 다른 방식의 노후 자산을 굴리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일단 핵심은 50대라는 겁니다. 50대라고 하면 물론 한창 일할 나이긴 하나 퇴직이 5년 남았다 그랬거든요. 네. 물론 최근에는 직이 끝나도 업이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70세, 75세까지는 사회활동을 하면서 돈을 버셔야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현직에 있을 때보단 소득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퇴직 5년을 앞두고 상급지로 가서 대출을 받는다? 저는 이건 절대 반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상급지로 갔는데 막 상급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동네도요 지금 한 달 만에 1억이 올랐어요. 아, 그렇습니까? 어디입니까? 저희 집은 그거는? 상급지가 아닌데도. 그래요? 아니에요. 중심지도 아닌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남으로 만약에 능력이 돼서 옮기긴 옮겨서 한 대출 막 갚으면서 졸라매고 살다가 한 5년 뒤에 집을 팔면 한 10억 올라 있을 그게 수도 있잖아요. 남지 않겠느냐?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2021년도에 우리나라의 주담대가 새롭게 50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네. 50조가 뭐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혼합형 고정금리 5년형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뭐 영끌로 그냥 지금 아니면 집 못 살 것 같이 그냥 막 쫓아가서 샀는데 그 당시에 금리가 2%대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2021년도에 5년 더하면 그게 올해 2026년도거든요. 네. 이제 금리가 5년 고정금리 끝나서 바뀐다. 네. 그럼 엄청 어떻게 올랐죠. 바뀌느냐? 2%대에서 5%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2021년도에 그 꼭대기에서 샀던 그분들이 집값이 지금 올랐느냐?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지금 거의 산가격 수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자를 100만 원 내던 집이 갑자기 200만 원 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게 감당이 될 거냐? 2021년도에 그 그림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된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 딩크족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 아이를 낳지 않는. 그죠. 아이를 안 낳는 그냥 집보다는 다른 금융 투자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상급지라고 하는 그 기준, 집값 서열의 그 기준은 굉장히 촘촘하게 이 서열이 나눠져 있는데 네. 이 서열이 결국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의 학군지가 서열로 표시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야, 뭐 집도 집이지만 이번에 내가 더 상급지 가서 우리 애를 말이야 조금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시키려고 그래 라고 하는 핑계라도 있지. 네, 만약에 근데 집값이 안 안 오르면 오르면 뭐 교육이라도. 야, 나 지금 상급지 와서 우리 애 교육 때문에 온 거야. 뭐 수익률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핑계거리도 전혀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집이 과연
뭐 최근에 뭐 1억이 올랐다, 뭐 5천이 올랐다 얘기하지만 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르긴 오르지만 주식만큼은 안 오릅니다. 왜?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저 국토의 70%가 산이죠. 산입니다. 산에는 못 살잖아요. 뭐 자연인 빼고는. 나머지 30% 중에 16%만이 국토의 16%만이 도시인데 그 도시에 지금 인구의 92%가 살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는 어쨌든 오르기는 오를 건데 중요한 거는 올해 많이 올랐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 안 오릅니다. 평균을 쫙 내서 10년 15년을 가면 거의 국채 10년물 금리의 한 1.5배 수준에 수렴해요. 거의 보면 데이터가.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 국채 10년물 금리는 3%대 초반이기 때문에 뭐 지금 많이 오른다고 너무 그렇게 이번에 많이 오르면 몇 년 동안 또 잠잠하고 결국은 10년 15년 가면은 거의 한 4, 5% 수도권 기준으로 한 4, 5% 평균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물론 상급지가 그거보다 성장률이 조금은 높겠지만 네. 뭐 이분들처럼 지금 은퇴 5년 앞뒀는데 이거 대출을 땡겨갖고 가야 될 만큼 대단한 차이는 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근거지를 옮기는 거는 어때요? 뭐 학군지로 꼭 갈 필요는 없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대학병원 가까운 데 사는 게 되게 그건 중요하다고 괜찮은데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대출을 지금 대출이 거의 이제 없잖아요. 이제. 네, 네. 근데 대출을 새로 내서 그러면 내가 대출 내는 이자 부분만큼 올라야 되는 거잖아. 올라도 결국은 그냥 제로거든요. 그거보다 더 올라야 내가 실효적인 이익이 생기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최근 같은 경우는 주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핫한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어쨌든 AI 산업이 이끄는 이 기술 혁신에 많은 분들이 달려들고 있는데 투자의 저변이 이렇게 컸던 적이 없어요. 투자의 저변이 넓어졌다는 거는 투자의 안정성이 좋아졌다. 이런 의미도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집만 오른다고 보긴 어려우니까 이게 그 이자를 낼 돈을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굳이 다른 매몰 비용으로 쓸 필요가 없다. 그렇죠. 매몰 비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서 그래도 장기적으로 이런 자산, 뭐 최근에는 뭐 국장도 좋고 뭐 AI에 어떻게 보면 선도하고 있는 미국장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결코 그 집을 옮긴 거에 못지않은 수익이 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들 겁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은퇴 앞두고 그 자금을 그 집은 사용 가치라도 있지만 이게 그 금융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그게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 위험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딱 3가지만 질문을 스스로 해보세요. 네. 그러면 금방 판단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옮기고 만약에 이사를 해서 옮기고 내야 될 원금과 이자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금액 정도를 지금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윳돈에서 그걸 다 커버할 내가 수 지금 있는지. 내가 딱 옮기게 되면 지금 한 달에 한 250 들어가게 생겼어. 근데 나 지금 250 저축이나 투자하고 계세요? 그러면 일단 예스, 오케이.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옮기고자 하는 곳에 집이 전세가율이 50% 이하냐? 이하면 오케이. 왜냐면 왜요? 전세가율이 50% 이하라는 얘기는 네. 굉장히 사실은 상승률이 높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원금과 이자를 퇴직 후에도 5년 후에 퇴직하신다 그랬는데 계속 나는 그 정도 금액을 내고도 충분히 남을 경제적이 된다. 생활비 플러스 그 대출 금액이 있는가? 그러면 요 3가지가 다 했으면 하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옮기고 나서 새롭게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만큼은 지금 충분히 저축과 투자를 하고 있다. 예스. 그다음에 옮기려고 하는 곳의 전세가율이 50% 이하, 상급지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원금과 이자를 퇴직 후에도 충분히 낼 여력이 있다. 이 3가지가 모두 예스다.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 네. 이걸 다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특히 이분이 딩크족의 50대에 5년 후에 퇴직이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지금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지만 그럼요. 요즘 포모가 엄청나거든요. 잘 눌러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32살 직장인입니다. 대학 동기 모임 2차만 가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저는 술을 못 마셔서 늘 사이다만 마시거나 안주만 먹거든요. 근데 계산할 땐 항상 공평하게 n분의 1입니다. 문제는 공평이 저한테 전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술고래인 어떤 동기는 비싼 양주까지 시키는데 그럴 때마다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습니다. 저는 한 잔도 안 마셨는데 결국 술값까지 똑같이 내야 하니까요. 난 술 안 마셨으니까 조금만 덜 낼게 라고 말하고 싶지만 분위기 깰까봐 늘 참습니다. 괜히 쪼잔한 사람 될까봐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째예요. 계산서를 볼 때마다 내가 지금 술고래들의 회비를 내고 있나 싶고 이렇게 새는 돈으로 차 한 대 값은 이미 날린 것 같은데 이런 제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불공정한 걸까요? 분위기 망치지 않으면서도 제 돈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손절이 답인지 합의가 답인지 알고 싶습니다. 32살 직장인이라고 하셨는데 32살 때면 정도면은 한창 이렇게 뭐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열심히 만날 때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회생활에 지친 마음, 우리 풀어야 옛날에 되니까. 학교 동창들 만나서 옛날 얘기도 하고 그래 맞아 원래 그런 거야 뭐 힘들어 저도 사실 30대 초반까지는 그냥 뭐 고등학교 동창 막 대학 동창 만나서 그냥 으쌰으쌰하고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고 지냈거든요. 네. 30대 중반부터는 전혀 이런 모임 안 나갔습니다. 왜 안 나갔냐면 굳이 그런 데 나가가지고 소주 한 잔해 맥주 한 잔해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 푸념이고 사실 내 인생에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물론 뭐 그 친구들이 이 만나고 싶고 궁금하기도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아무런 이슈도 없는데 오늘 소주나 한잔 할까 맥주나 한잔 할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불편하다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진 좀 할 나이기는 해요. 아직은 30대 초반은. 지금 이런 질문 하셨죠. 이렇게 난 먹지도 않는 술인데 이거 n분의 1 공평하다고 보느냐. 물론 공정하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늘 얘기 나오는 얘기가 평등과 형평성의 문제. 평등과 형평성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네. 이퀄리티와 에쿼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10년 넘게 이분이 모임에 빠지지 않고 가시는 걸 보면 재밌는 거예요. 이분도 뭔가 여기서 재미를 느끼고 네. 있는 거야 지금. 아니 그렇게 싫었으면 그냥 안 가면 되는데 그냥 안 가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슬슬 본전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술자리에서 오간 대화나 분위기가 아주 싫진 않은 거지. 아주 싫었으면 안 갔겠죠. 술은 안 먹어서 분위기는 못 맞추는 모임을 10년을 나갔다?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이 모임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그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정작 이게 계속 불편해진다면 이런 거 어떻습니까? 언제 한번 기회를 봐서 네. 말씀을 하세요. 솔직하게. 이 세상에 솔직한 만큼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게 없습니다. 술을 전혀 안 마시는데 대신 회비 좀 깎아주면 안 되냐. 이 얘기를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또 죽어도 안 된다 그러면은 안주바를 세우시든지 제일 비싼 거 그냥 시켜서. 양주 시킬 때마다 여기 저기 제일 스테이크 막 이런 네. 거 시켜가지고 먹든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솔직히 한번 말아볼 필요가 있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얘기하면은 판을 깰 수가 있으니까 또 너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얘기하면은 못 알아먹을 수가 그쵸?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사실 술 한 잔도 안 하는데 회비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진심인지 농담인지를 약간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딱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도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네.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가 저 있으니까. 뭐야? 막 이럴 수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넌지시 던져보시는 게 어떨까. 만약에 이게 불편하다면 자 맛있는 안주 많이 드시는 게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그거 같아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아마 이 모임의 총무 역할을 하는 아, 친구가 맞아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역시. 친구한테 넌지시 물어보는 거예요. 음. 야, 나 솔직히 이 모임 너무 좋고 내 친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나 솔직히 술 안 먹잖아. 근데 양주 한 번씩 시킬 때 내 심장이 덜컥 막 가라앉는다. 너 좀 애들한테 얘기 좀 해줘봐. 솔직히 이런 모임에서 술 많이 먹는데 양주 시키는 친구 그거는 그 친구가 되게 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네. 근데 지금 방법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먼저 운을 떼게. 예, 그러니까 그 친구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살짝 요런 거 좀 해주면 안 되냐라고 해서 이렇게 공론화할 때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대신 다른 스피커를 이용해서 네.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친구가 너무 술도 안 먹는데 계속 그러니까 우리 좀 회비 좀 깎아주기로 했어요. 야, 얘는 술값은 빼주자. 네, 술값은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화기애애지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친구를 활용하십시오. 내가 직접 얘기하면 약간 창피해요. 그리고 여태까지 아무 말 없이 다니다가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원활치 않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제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들고 얘기하면 분위기 깨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술 먹고 나서 이렇게 끄트머리에 얘기하지 마시고 시작하기 전에 이런 제언을 하는 것도 이렇게 소통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잘 지혜롭게. 네, 지혜롭게. 근데 뭐 모든 문제의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라고 하는 건 소통의 문제입니다. 네. 소통의 문제, 지혜롭게 이 소통을 좀 잘하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친구 사이도 소통의 문제이기 네. 때문에 솔직함을 강점으로 내세우시든지 아니면 친구를 잘 설득해서 대신 맞습니다. 얘기를 하게끔 하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골프 얘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도 대화에 끼고 싶어서 2달 전에 골프 시작했어요. 막상 하고 보니까 이거 돈이 감당이 안 됩니다. 레슨비에 장비, 연습 장비, 라운딩 한 번 나가면 그린피, 식사비까지 한 달에 취미비가 월급처럼 빠져나가요. 문제는 그만두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산 장비가 아깝고 벌써 포기해? 소리 들을까봐 자존심도 상하고요. 근데 사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 부장님이랑 라운딩 나가면 같이 다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회사 안에서는 쉽게 못 듣는 고급 정보나 팁 같은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라운딩 마치고 사우나도 하면서 친목도 다질 수 있고요. 그 무리에 들어가고 싶어서 골프를 시작했는데 현실은 가랑이 찢어집니다. 근데 이미 맛을 알아버려서 골프를 포기하면 회사에서 출세를 포기한 것처럼 느껴져서 더 못 놓겠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나가다 보니까 빚까지 내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이 귀족 취미 구조 조정을 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줄여야 될까요? 예. 근데 고민되겠다. 이분이 40대 초반의 직장인이라고 하셨죠? 네. 직장인. 글쎄 뭐 이분의 소득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이 세상의 모든 돈 고민은 결국 그 시작이 어디냐? 자기 소득에 걸맞지 않는 소비를 하면서부터다. 이런 이야기죠. 네. 우리 나폴레옹의 이런 명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들의 보복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복을 받으 너무 괴롭죠 지금. 네. 잘못 보낸 시간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잘 보내면은 이 보복이 나한테 안 올 수가 있는데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골프라고 하는 거를 운동이라고 봐야 되냐, 뭐 취미라고 봐야 되냐, 뭐 이렇게 오락이라고 봐야 되냐라고 본다면 뭐 운동이라면 운동일 수는 있는데 네. 어쨌든 문화 레저 생활인데 문화 레저 생활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득의 10% 이내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그 골프에 들어가는 돈이 내가 이게 허세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네. 이게 과연 골프에 얼마 들어가느냐? 제가 그 전문 골프 유튜버에게 질문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골프 친다 그러면 돈 얼마 들어가냐? 그분이 2가지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비기너냐, 베테랑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비기너라는 거는 뭐고 베테랑은 뭐냐? 베테랑은 싱글. 그 싱글이라 함은 그 정해진 타수의 플러스 10 이하로 들어와야 그렇죠.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잘 치는 거예요. 엄청 잘 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연습 안 합니다. 연습장은 안 가요. 물론 연습할 때는 하겠지만 안 해.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한 베테랑. 이런 분들은 비시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막 엄청난 광이 아니면은 딱 라운딩 나가는 그냥 비용만 6, 있으면 70만 원 된다. 한 달에 들어간답니다. 근데 비기너라 하면 연습장을 가고 레슨도 받아야 되고. 레슨을 받는다. 이게 비기너거든요. 그냥 일단 골프에 미쳐 있는 상태. 막 너무 재밌어서 맨날 누우면은 라운딩 가는 생각 나고. 이게 비기너인데 비기너는 연습장 비용, 레슨 비용, 장비 구입 비용, 철따라 의상 비용. 거기다가 스크린 비용이 들어갑니다. 스크린은 이런 비시즌에 또 가기도 하고 평상시에도 라운딩을 맨날 가긴 힘드니까 간다. 그럼 이제 스크린을 가면 내기를 하죠. 내기에서 맨날 딴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돈은 잃을 수도 있고 내기 가서 스크린 치다 보면 짜장면을 시킵니다. 짜장면만 먹진 않죠. 탕수육을 시키죠. 네. 또 탕수육 들어가니까 또 목이 컬컬해서 맥주도 먹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라운딩을 또 가거든요. 라운딩을 또 가는데 지금은 뭐 비시즌이긴 한데
어떤 분들은 이 라운딩을 이제 겨울이라 못 가니까 전지훈련 가야 된다고 아. 따뜻한 나라로 또 가시기도 해요. 네. 자, 그린피, 캐디피, 카트비. 거기다가 또 라운딩 가면 내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분도 식사를 맛있는 걸 합니다. 그리고 뭐 골프장에서 밥 먹으면 이게 네. 그냥 보통 한 3배예요. 바깥에서 먹는 막 거보다. 짜장면 한 그릇에 25,000원 그런 이러기 식으로. 때문에 그다음에 통행료, 주유비. 이거 다 합치면은 월 평균으로 딱 때리면은 아무리 내가 뭐 매주 아꼈어도. 라운딩을 안 가고 뭐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가도 100만 원은 들어간다. 한 달에. 와.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내 소득의 10%. 10% 이내가 돼야 이게 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화 레저가 한 달- 1,000만 원은 돼야 된다. 한 달 세후 1,000만 원은 받아야. 그렇죠. 지금 그러면은 골프를 지금 주말마다 치러 가시는 분 있다.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진짜 많든지 네. 아니면 정신이 좀 나갔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선수거나 선수거나. 네, 선수거나. 예. 선수는 매일 나가야지 밥벌이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귀족 취미라고 여기다가 써놨어. 네. 그리고 구조조정.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정답을 알고 있어. 아, 그만둬야 된다는 정답은 너무 알고 있죠. 있는데 핑계를 굳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이거야. 이게 참 회사의 고급 정보. 이런 문구를 여기다 넣었다는 건 이분은 네. 대단한 분입니다. 회사의 고급 정보 내지는 그죠? 혹시 어쩌면 승진과도 이게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핑계를 여기다 넣었는데 왜냐면 회사에서는 부장님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라운딩 나가면 뭐 전화기도 안 보고 네. 계속 같이 걸어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부장님하고 라운딩 많이 했다고 내가 어떤 고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면 이 회사 문제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솔직한 그런 얘기로. 회사들이 꽤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있기는 하죠. 예. 그죠? 예. 사실 없다고 보긴 어려운데 네. 중요한 건 이분이 그렇게 되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본인이 정답을 마지막에 써놓으셨어요. 귀족 취미 구조 조정하려면 어디서부터 줄여야 할까요? 이거는 줄여서는 안 됩니다. 아예 그만둬야 되는. 아예 없애야 되는 거다. 그래서 아. 여러분 우리 그 부장님을 골프로부터 탈퇴시켜가지고 부장님한테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네. 부장님 월 1,000 되세요? 안 되시면 같이 런닝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 요렇게 아, 요즘 생각하시면. 러닝도 엄청 돈 많이 들던데. 그래요? 근데 네. 런닝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골프만큼 들진 않지 않을까요? 골프만큼 들진 않는데 네. 생각보다 그 러닝 장비들이 아 그렇습니까? 되게 비싼. 신발 하나에 막 30만 원씩 하고요. 아 근데 그리고 뭐 시계를 차야 되는 게 있대요. 그거 아, 하시는 그래요? 분들이. 그거랑 뭐 아이워치로 안 되나 그거? 조끼. 아, 그게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심박수랑 뭐랑 맞춰가지고 뭐 일 파악해 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치가. 사람들이 그 저 동네 뒷산 가면서 거의 뭐 저기 그 히말라야 가는 가는 것처럼. 정도 장비 차는 거랑 똑같네. 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골프라고 하는 취미는 사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네. 거기서 얻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장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저도 인정은 합니다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분의 상황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최근에는 이제 취미가 이제 골프에서 테니스로 갔다가 지금 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네, 런닝으로 러닝으로, 옮기고 이렇게 갔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또 이렇게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등산이 좋은 것 같아요. 예. 등산은 일단 무릎이 괜찮아야 되는데 이분 아직 40대니까 괜찮긴 하겠는데 네. 하여튼 요 부분은 뭐 고민이 되셨으니까 당연히 이제 얘기를 하셨을 텐데 이 왔다 갔다 안 하겠습니다. 그만두셔라. 이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싶습니다. 고과는 일을 열심히 해서 받으셔라.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부장님이 좀 골프 좀 안 쳤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계속 치신다 그러면 그 부장님이 골프 말고 또 다른 취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취미를 좀 같이 그 다른 취미를 한번 찾아보아라. 찾아보아라. 네. 그래서 그 취미를 같이 좀 하시면서 대화의 물꼬를 좀 트이시는 게 어떨까? 그럼 영업직이신 분들은 사실상 근데 부장님 되면은 이제 타사 이제 사람들과 영업하거나 이럴 때 골프도 많이 치고 이러니까 아마 그래서 부장님은 좀 그럼 다니시지 뭐 않을까. 비즈니스는 아무래도 좀 비용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 보전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안 되는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장님이 그래서 골프를 하시게 되고
부장님의 골프의 상당 부분이 법인카드로 쓸 수 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가서 내 개인 카드로 같이 치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된다. 근데 부장님이 불러주셨다. 그럼 가도 된다. 아, 불러주시는 건 가야죠. 네. 그거는 제가 사실 골프를 그렇게 입문했거든요. 제가 한 10년 전까지는 골프를 했는데 그냥 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밥 먹는 것까지 돈을 못 내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한 분인데 그분 때문에 제가 골프를 치게 됐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퇴사를 하시고 아, 법인카드도 없고 회원권도 없고 네. 이제는 그래서 제가 안 합니다. 그런 경우에만 치셔라. 아, 그런 경우는 당연히 네. 치셔야죠. 예. 근데 만약에 이분이 나중에 부장님이 되셔서 골프를 쳐야 된다. 저는 뭐 레슨 정도는 아, 그렇죠. 네, 예. 레슨 이거는 뭐 정도는 해도 되겠죠. 굳이 배워놓은 거 사장시킬 필요도 아, 없고 그럼요. 예. 너무 이제 부담된다 싶으면 그냥 레슨 정도만 해서 감만 계속 유지하시는 걸로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사연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